당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한국보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더 많이, 더 깊게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미국의 모든 언론 탑뉴스는 북한 핵 이슈입니다. 그러나 보도 분량은 많아도 미국에서 하지 않는 또는 하지 못하는 말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합니다. 미국이 새로운 요격체 블록 2A를 일본에 배치하는 게 최선인데 거기에도 딜레마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빠져나가길 원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실긴 했는데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뚜렷한 방법 제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미국은 남한의 인명피해와 핵전쟁 우려 때문에 북한의 군사공격을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미국인의 60%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이민 행정명령을 지지합니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참석한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은 딱 4명이었습니다. 공화당의 헬스케어 개혁안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곧 레저용 마리화나가 본격적으로 판매됩니다. 공직자 2명이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LA타임즈에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시사주간지 타임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방송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케이블 방송은 1시간에 몇 차례씩 북한 핵 미사일 테스트를 보도합니다. A short time ago, the Pentagon spokesman explained to reporters the view of the Defense Department was this missile posed a potential threat when it was launched to aircraft, civilian aircraft flying in the region, satellites. 네, 지금 이제 브랜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바브라 스타 CNN에 오랜 동안 국방부에 출입한 기자의 얘기입니다. 도대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해서 누가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또 그 알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아침 미국과 이제 유럽 언론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서 물론 한국 언론을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의문이 점점 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다르지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독일 전문가, 이스라엘 전문가, 미국의 전문가는 물론이고요. 인터뷰를 한 아주 긴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 다른 언론들과 좀 다르게 보도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엔지니어 우지 루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국의 국장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화성 14호를 분석을 한 결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다다를 수 있다. 미국식으로 계산을 하면 거리가 지금 어제의 화성 그제의 14호가 4,100마일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워낙에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엔지니어들이 능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6,200마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까지 미국 다다를 준비가 돼 있다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미국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다. 물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직 확실하다 아니다 의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면서도 일단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많이 이 이슈를 보도를 하는 것은 미국에 다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이 한계선을 넘었는데도 미국이 갖고 있는 옵션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군사공격하는 초안을 짜고 또 짜고 다듬고 했지만 그러나 선제 공격 옵션은 어느 때보다도 제한적인 시나리오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군사력을 약화시키지도 못하고 핵 능력을 약화시키지도 못하고 가장 제한적인 공격을 해도 북한이 보복을 할 때는 거리상으로 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피해를 입고 뭐 다치거나 숨지거나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핵전쟁. 누가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물론 되겠죠. 미국이 수천 기 또 구소련이 수천 기 러시아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북한이 뭐 불과 얼만큼 어느 정도 한도에서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시스템과 미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서 핵 단추를 누르느냐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다 하고 이제 그 고양이가 쥐를 그 몰았을 때 미국이 쥐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 크기나 뭐 역사나 지금의 그 나라의 형태로 볼 때 그럴 때 북한은 핵 단추를 그 누를 수 있는 그런 그 위협이 있는 인물이 지금 지도자라는 것을 많이 그 미국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핵을 갖고 있어도 뭐 남한을 공격하겠는가라고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국에서는 이제 그 김정은을 굉장히 그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다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한국에 미군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틴 아만포라고 이제 미국의 CNN 방송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여자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여러 나라에 가서 많은 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전쟁 리포터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제 국제 관련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장 그 중요하게 지적을 한 것이 북한이 유엔의 룰을 위반을 하고 이 같은 그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도 지금 그 모스크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확실하게 비난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비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그 두 나라 정상이 공동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내놓는 것이 없애라가 아니라 동결시켜라, 프리즈해라. 그것도 그 프리즈하는 그 대신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그 군사 작전 훈련 같은 것의 스케일을 줄여야 된다는 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Didn't even condemn it despite North Korea's violation of a UN Security Council, but just freeze its program, but only in return for a U.S. freeze of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and the U.S. THAAD missile defense shield. So that is a no. 전에 그 CIA에서 이제 일을 했고 그 한국 담당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브루스 클링어 씨가 지적을 합니다. 북한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일에 북한의 외교관을 스웨덴에서 북한 대표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비핵화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 협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이다 하는 게 지금 북한이 내놓는 카드입니다. They said quite simply, accept us as a nuclear state. And then we're willing to either talk about a peace treaty or fight.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국방부 출입을 그 자주 하는 기자들은 능력이 빨리 더 개발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추는 능력을 이제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미국이 빨리 감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위성 시스템 같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미군 그 사령관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orth Korea making advances in being able to hide its program, hide its launches until the very last minute. They moved to mobile launchers, which are hard for U.S. satellites to track, and they've moved to solid fuel missiles. 숨기는 능력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고체에서 지금은 이제 유동적인 그런 그 연료를 쓰고 있고 또 이제 그 모바일로 실어 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전 그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 CNN 방송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때부터 아침 8시 때까지 제가 본 사람만 20명도 넘는 북한 관련 전문가를 스튜디오로 그리고 이제 그 위성으로 연결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이렇게 많이 보도하는 것도 거의 드뭅니다. 미국 이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이 넘는 전문가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서로 다른 전문가가 등장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오늘 저는 CNN 방송에서는 처음 봤는데 수미테리라는 그 한국계 전에 그 CIA에서 북한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지금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런 그 싱크탱크입니다. 워싱턴 DC에 헤드쿼터가 있는데 마우어 그룹 아시아의 디렉터인 수미테리 씨가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북한에 관한 정책이 많이 그 실패를 했고 그 실패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옵션이 있어도 별다른 좋은 옵션이 지금도 오늘도 없다는 얘기예요.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a little bit shy about doing that, obviously, because he didn't want to strain further relations with Beijing. But I think it's now time to go full force with secondary sanctions. 온리 옵션이 오바마 행정부가 베이징과의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것 때문에 좀 쓰기를 꺼려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과 잘해보자 하다가 최근에 좀 실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그 2차적인 또 북한에 대한 또 다른 그 생션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밖에는 옵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오바마 경고에 트럼프 대통령이 몰두하는 듯하다. 북한 핵 문제를 제일 먼저 풀어야지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훈도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은 중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아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잡지 않은 옵션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옵션은 미국의 많은 언론이 좋아하는 옵션은 아닙니다. 근데 뉴욕타임스가 이제 처음부터 그 초지일관 지켜왔었던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 것. 요 며칠 사이에 선제 공격 얘기가 들어가고 미국에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나쁜 옵션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설의 키워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뭐 사설 여러 가지 그 기사를 실었는데 북한 미사일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도시를 이제 위협하고 있다. 극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쓰면서 베스트 옵션으로 포괄적인 전략을 써야지 되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말하는 포괄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킨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의 그 부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부시 시절에 뭐 핵 확산 방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더 확대시키고 북한과의 그 어떤 그 북한의 그런 그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 요격하는 것을 미국이 많이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코노미스트가 딜레마를 지적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분명하게 이제까지 아껴왔던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이징도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골칫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미국 일반인들도 알아야지 되는데 올 1사분기에 중국과 북한의 무역 거래량이 37.4% 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려고 떠나면서 트위터에 했잖아요. 중국이 북한과의 1사분기에 무역 거래량이 40%나 늘었다고? 하는 식으로 트윗을 했습니다. 이 점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듯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북한을 조인다 하면서 오히려 무역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sugge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suggest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중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중국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중국의 도움이 없던지 북한에 미국은 더욱 강한 전략을 써야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에서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가 뭐 탄도미사일이라고 그 국무장관은 발표를 했고요. 중국은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고요. 워싱턴에는 경계 경보령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다다르려면 대부분의 전문가는 몇 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그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곧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적절한 조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북한과의 대화요? 북한이 대화 원치 않는다잖아요. 그저 대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한미 군사 훈련도 줄이고 평화 협정, 북한의 그 주권과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것,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지금 상태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언론에서 잘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하나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미국이 북한이 테스트를 못하도록 테스트하기 전에 이제 그 시스템상의 그 공식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딱 올라가기 전이라든가 그런 때에 테스트를 못하도록 격추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테스트를 하지 못하면 확실한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국제전략연구소의 마이클 엘러만 씨의 얘기입니다. 그런 그 능력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요격체요. 블록 2A라는 것을 일본 가까이 있는 함대에 배치해야지 이게 가능한데 그게 지금은 이제 블록 1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블록 2A는 현재 쓰고 있는 요격체 블록 1보다 50% 속력이 빠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서 빨리 딱 그 타겟을 북한 그 미사일 쏘아 올릴 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전해드렸어요. 6월 말에 이 요격 테스트를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이코노미스트도 지적하는 것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가 미국의 그것을 쏘아내리는 요격체 개발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성공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사이에 UN 긴급 미팅 미국이 소집해서 열리고 있고 한국 대통령도 무거운 마음으로 독일로 떠났고 여러 가지 연설문 고쳐가면서요.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푸틴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완전히 지금 이슈가 바뀌어버렸고 또 그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도 이 푸틴 대통령과의 북한 핵 협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지금 가려졌고요. 한마디로 북한은 그 사이에 북한 과학자에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양키에게 줘라. 이번에도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에 선물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북한이 지금 게임 체인저를 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도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분위기를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절대로 상대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하는 것을 보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빼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었던 사람도 그의 정책에는 지지하는 이런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적응이라고 할까요? 적응의 시대. 미국입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폴란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서 폴란드에 먼저 갔거든요. 왓소에 갔는데 왓소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오케스트라 생각나는데 지금 아마 세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국가 가운데 유럽에서는 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아직까지 케미스트리 좋고요.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력이 약해져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폴란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조건 주거나 그냥 우정에 의해서만 하는 게 있을까요? 국가가 말하는 국가의 우정이라는 것은 이해 관계인 것이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남쪽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럼 뭐지? 다음 타겟이
우린가?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어 시스템 같은 거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것. 그 오바마 시대부터 그쪽에 해왔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그 환영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곳에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G20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지난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났던 지도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첫 그 해외 방문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전을 잘 모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그 CEO로서의 습성 같은 것 때문에 좀 나토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뭐 어떤 작은 나라 지도자를 그냥 딱 몸을 밀치고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나가고 했잖아요. 맨 앞줄로 나가고.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해외 방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국에 중요한데, 여기 가서 더군다나 뭐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느냐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다고 하는데도 이슈가 넘버 원이 지금 북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슈를 이제 그 우리는 잘 풀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그 트윗을 하고 떠났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그 떠났습니다. 폴란드로. 그런데 1월 달에도 북한이 미국에 도다르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6개월 만에 현실이 됐고, 우리는 북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누가 이 말을 별로 옵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더 믿어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저쪽에 갔는데, 미국 안에서는요, 60%의 미국 사람들은 지금 6개국 무슬림 국가 출신의 그 미국 그 입국을 90일 동안 제한하고 뭐 난민도 제한하고 하는 것에 60%가 지지를 한답니다. 일시중지죠, 물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인데, 폴리티코와 그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입니다. 폴리티코 하면은 그렇게 보수적인 그 미디어 아니에요. 그런데도 60%나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여론조사에서 거기에 따라서 답의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지 않고 트럼프의 이민 행정 명령, 무슬림 입국 금지 이렇게 하지 않고 싹 빼고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이라는 설명도 없이 무슬림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일시 중지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0%가 지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그 이민자에 대한 시각이 요즘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당파적이어서 84%의 공화당은 입국 금지 찬성, 민주당은 41%만 입국 금지 찬성. 여기에 이제 무소속은 56%가 찬성, 입국 금지하는 것이요. 30%는 그건 좀 아니지라고 했습니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 포인트 이제 격차 범위는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죠. 뭐 꼭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그 사이에는 민주당 가운데서는 알면서도 금지해야 된다 하고 지지한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고요. 또 대부분의 공화당 그 상원, 대부분이 아니군요. 4명 빼놓고 52명이잖아요. 연방 상원의원이 100명 가운데서 공화당이 4명만 독립기념일 지역구에 가서 퍼레이드가 됐던 행사장에 갔습니다. 행사장에 간 사람도 큰 행사장에 안 가고 작은 행사장,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전통을 지키는 정치인 자신으로서 그런 것을 보여준 건데, 전부 가면은 지역구에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수잔 콜린스 공화당 메이니 지역구인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15년 동안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헬스케어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공화당이 내놓은 헬스케어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사람이잖아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계속 그 뜻을 지켜주세요 하는 사람 있다고 하고, 그 나머지 3사람은 리자 머콜스키도 알래스카 이제 공화당 헬스케어 개혁안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브라스카의 딘 헬러, 테드 크루스도 뭐 별로 그다지 썩 지지하는 편은 아닌데 텍사스요. 이렇게 4사람인데 테드 크루스는
뭐 그렇다고 뭐 지지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테드 크루즈는 오바마 케어를 더 강하게 없애고 더 강한 것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4명밖에 못 갈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공화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헬스케어 개혁안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화당 지역구에 가는데도. 그런데 다음 주에 지금 투표가 있다고 하는데 백악관에서는 뭐 이거 통과될 것이다라고 거의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CNN 방송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 처리하는 것에서의 차이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CNN 로고 마이크에 달려 있는 것 같은 거 딱 쓴 사람을 막 때리는 그런 이제 비디오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CNN에서 이 저널리스트에 대해서 폭력을 대통령이 조장하느냐 하고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디오가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레딧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CNN이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동안 수없이 인종차별적, 여성 혐오, 반유대적인 비디오를 올렸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 중독됐기 때문에 점점 자극적인 것을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됐다. 대통령과 CNN의 그런 관계를 풍자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저널리스트가 매마저 마땅하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CNN에 살살 싹싹 빌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는 걸 알면은 나 정말 매맞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 망신스러워서요. 밝히지 말라달라고 했고 CNN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추적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까지 그렇게 인종차별적, 여성 혐오, 반유대적 이런 포스트 비디오를 올리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한다. 그렇긴 하지만 CNN은 이 사람은 시민이니까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투표권을 받아서 한 공직자가 아니니까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렸던 거 다 내렸고요. 해서 그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비디오를 어디서 이제 가지고 와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백악관이 뭐 밝히지는 않는데 레딧에서 가지고 왔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 레딧까지 다 볼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아마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제보 비슷하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어카운트에 트위터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안에서도 특히 이제 많은 한인분들은 마리화나 더군다나 의료용, 치료용이 아니라 레저용 마리화나에 상당히 반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사람들이 레저용 마리화나를 허용을 했고 이제 곧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두 사람의 공직자예요. 한 사람은 슈퍼바이저, 한 사람은 지역구의 정치인인데 찬반 의견을 LA타임즈에 보냈고 LA타임즈가 실었습니다. LA타임즈가 찬성하고 원래 반대하는 공직자니까 뭐 써주세요 해서 실었는지도 모르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입니다. 본인의 지역구를 따지자면 이 지구고 왜 본인은 레저용 마리화나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적인가 오늘 오피니언란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실렸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몇 개월 뒤면은 21세 이상이면은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고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정말 그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쓰고 있군요. 그 멋진 신세계 올더 썩슬리의 그 제목은 어디에든지 다 쓰여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로스앤젤레스에 만들까? 우리 생활을 바꿀까? 나라면 확신이 들 때까지 안 할 텐데 본인은 그러니까 반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지금 그 규제 만들기 지금 LA 카운티가 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주민 발의안 64로 지지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레저용 마리화나 판매에 반대한 사람, 특히 청소년과 미성년자 이 사람들은 투표권도 없었고 이제 보호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 마리화나로 인해서 좀 그 힘든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코스토어 같은 데서 팔게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콜로라도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2016년 뭐 세금이 뭐 마리화나 판매로 많이 거쳤다고 하죠. 13억 달러나 팔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공공건강환경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콜로라도주의 임신부의 6%가 마리화나를 폈고 아기 건강에 나쁘다는 얘기예요. 또 16,000명의 어린이가 세컨드 흡연처럼 세컨드 마리화나 집에서 부모가 할 때 그런 피해를 보고 성인이 18살에서 25살 사이 평균 4명 가운데 1명은 콜로라도주요. 지난달에 마리화나를 해봤고 8명 가운데 1명은 날마다 거의 날마다 마리화나를 하며 하이스쿨 학생의 5% 이상이 날마다 또는 거의 날마다 마리화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마리화나를 하면은 좀 기억력이 없어진다던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진다던가 커서 이제 더한 마약에 손을 댈 확률이 높다는 아주 그 전형적인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도 레저용 마리화나를 LA보다 빨리 시작을 했잖아요. 2014년도에 사망자 있는 교통사고의 17%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했고 전보다 2배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LA 카운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LA 카운티 마리화나 관리국이 슈퍼바이저 위원회 뭐 여러 그 디파트먼트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목표는 안전한 마켓, 책임 있는 사용자의 경우는요. 이것이 경제가 관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슈퍼바이저의 얘기고 그에 비해서 사우스 LA가 지역구인 이제 그 리지널 브라이언 존스, 그 소열 서 좀 이름이 길어요. 59지구 그 하원 의원은 사우스 LA에 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좋은가? 결국은 뭐 캘리포니아 유권자가 판단을 해서 의료용이건 성인용 레저용이건 지지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으로 보지 않고 판매나 소비를 책임 있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경제에 도움을 줘야지 된다는 형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마리화나 하지 못하도록 그 돈을 많이 쓰는가 그 캠페인하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리화나 그 합법화 그 되는 것을 알코올 업계가 금주령을 풀어서 이제 술이 뭐 건강에 좋다고까지 하니까요. 여기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리화나 그 금지하면은 범죄를 줄이고 사회 문제도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을 그 금지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고 법원에 계속 비용 늘어나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면서 양성화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타이밍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의회와 법 집행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레저용 마리화나까지 좀 건전하게 하면서 판매로 수익금을 늘어나게 할 수가 있는가. 사우스 LA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실업률보다도 실업률이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판매세가 오르고 또 이제 그 직업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우스 LA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 범죄가 아닌 사람은 이 마리화나 파는 이런 업계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금러쉬 1800년대 중반에 골드 러쉬를 마리화나 해서 이제 그린 러쉬로 마리화나의 그 잎이 이제 푸른색이니까요. 그린 러쉬라고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법에 따라서 이 의원은 오히려 그 스몰 비즈니스 융자까지 해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방 정부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듯 보이지만 캘리포니아, 특히 사우스 LA에는 마리화나 레저용 합법화가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기회다. 같은 이슈인데 겹쳐지는 그런 지역에서 같은 공직자인데도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다. 잠시 뒤에는 사실은 뭐 all this but good is 같은 얘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습관은 무엇인가? 공통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이 전한 것 요약해드립니다. 리마인드용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습관, 전략, 일상, 가장 다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성공도 했다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일, 이런 것을 이제 팀 페리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새로 그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Tools of Titans라는 책인데 10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다 각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긴 설명 내용은 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루를 준비한다, 생각한다. 이제 아주 성공했다는 세계에서 200명 가운데 80% 이상이 꼭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한다. 약점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판에 박힌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oldie can be a goodie. 오래된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하고 또 참고 기다리고, 다섯 번째는 링크드인 이력서 쓰고 하는 그것의 창업자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 씨의 얘기입니다. 어려운 문제, 온갖 신경이 집중되는 문제는요, 자기 전에 문제를 좀 적어본대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잤다가 다음날 아침에 좀 보태고 하면은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과정을 거친다. 남을 위해서 내가 아래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돕고 작은 일이라도 해라. 일곱 번째는 사람들이 무슨 엉뚱한 일을 할 때 저 사람 바보 같아, 나쁜 사람이 하지 않고 뭔가 잠을 못 잤다던가 집에 문제가 있구나 이해하라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5마리 침팬지 이론인데, 누구와 같이 다니는가. 동물들도 그게 있대잖아요, 행태가. 그래서 나와 가장 자주 다니는 5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를 정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9번째, 윤리잣대를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해야지 된다. 10번째, 아썸한 병을 만들어서 내가 가장 기쁠 때, 슬플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다운됐을 때 그런 것을 메모에 적어서 그 병에 넣어두고 나중에 한번 들여다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와소 바르샤바에 가기 때문에 어제 이방인 읽다가 체코 스토리가 생각났는데 너무 어두워서요. 또 하나, 어둠 가운데 있는 로스앤젤레스 날씨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있고, 너무 빨리 가도 땀이 나서 교회당에 들어가면 오한이 납니다. 네,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가는 그 주인공에게 해주는 얘기죠. 어떤 분이. 강희신이었습니다.